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일일 멘토 이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영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렛츠 기릿!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오늘의 경영학과 PPT 내용은요, 첫 번째로 당연히 경영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대학생활의 민낯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고등학교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자, 그러면 경영학과 소개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봐야겠죠?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이미연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실제로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경영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영학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요? 아,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네, 경영학과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경영학과는 크게 6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어요. 마케팅, 경영정보 시스템, 인사조직, 재무관리, 회계, 그리고 생산관리, 이렇게 크게 6가지의 과목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건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의 경우이고 이것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6가지 과목들을 보면 공통의 특징을 알 수 있겠나요? 이 6가지를 보면 대부분이 다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지식임을 알 수 있어요. 기업 경영에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과목들을,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기업의 이윤을, 기업의 돈을 벌 수 있는지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6가지의 학문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유통 관련에 대한 경영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TV에서 접하는 광고 또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좀 들어주려고 예시들을 갖고 왔어요. 밑에 보면 색을 이용해서 구매력을 높이는 컬러 마케팅. 여러분 올리브영 아시죠? 올리브영이나 저기 화장품 가게가 보면 팩이 많아요. 근데 시중의 팩들은 알록달록 정말 다양한 색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슈렉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 빛깔을 띠는 팩은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바로 이러한 색을번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컬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구매력을 촉진시키는 그런 컬러 마케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소문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도 이런 마케팅 활동의 일종인데요.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서 이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좋대. 야, 이거 좋대. 야, 이거 너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제가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수행평가, 여러분들에게는 수행평가죠? 과제로 활동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뉴트로라는 마케팅 활동, 뉴트로라는 우리나라에서 흥행하고 있는 새로운 마케팅 일종의 기법인데요. 이것을 수행평가 과제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일의 능률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컴퓨터만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컴퓨터 기술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로 업무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처리 시스템,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일을 처리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시간도 절약시키고 돈도 훨씬 절약하는 그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현대제철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철강 성분 분석 시뮬레이션 업무를 수행한대요. 근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달 가량의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한 달이라는 시간에서 단 1시간만으로 시간을 단축했다고 해요. 굉장히 어메이징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수행한 과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컴퓨터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데이터 마이닝, 컴퓨터 용어고요. 엘보우 기법, 제1자 쿠키와 3자 쿠키 이런 식으로 컴퓨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컴퓨터 기술들을 경영과 접목시켜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조직인데요. 인사 조직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람의 관리입니다. 조직은 사람들을 통해 기업의 업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내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의 능력치를 높이고 더욱더 회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개발시킬 수 있을지 그 모든 활동들도 다 이곳에 포함되어요. 보면 정기적인 인사 발령, 인재 관리 및 그들에 대한 재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업무를 이렇게 분배하고 업무를 분배한 후에는 이 사람들이 더 최고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인사와 조직에 해당됩니다. 제가 수행했던 과제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는지 그 영역별로, 생산별로, 마케팅별로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국내 기업의 경우도 굉장히 다르겠죠? 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사회 제도를 비교한 내용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 분야예요. 생산관리는 생산활동의 관리를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를 만드는 것도 생산활동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이런 서비스 업종도 생산관리의 하나의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이유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이뿐만 아니라 생산 관련 계획을 수립, 집행, 그리고 통제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생산관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일련의 활동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이 플라스틱, 철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가 필요할 거고요. 이 원재료를 들여온 다음에는 어떤 과정으로 이 본체를 만들어야 할 거며 얘를 만들어야 할 거며 순서가 필요하겠죠? 그거에 대한 순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요. 이런 계획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10개가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저기서 2개가 팔렸으니까 그럼 10개 있는 것 중에 2개가 빠져나가야겠네? 그럼 그 8개에 대해서는 재고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 거며 내가 이 8개를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을 할 건지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겠죠? 이것들이 다 생산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런 모든 생산활동에 필요한 과정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특히 이번 학기에 했던 과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생산하는 것뿐만이 생산관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맛보는 음식, 서비스업 모든 거에 다 생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 저는 타이거 슈가라는 버블티 가게를 생산관리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생산관리가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재무관리인데요. 재무관리는 조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관리예요.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1,000원, 2,000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저기 샘성에서 새로운 신제품 노트북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단순히 1,000원, 2,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겠죠?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거예요. 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물론 삼성같이 큰 대기업에서는 자본금이 충분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들여올 원천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은행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투자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그런 관리가 바로 재무관리입니다. 보시면 제가 예시로 적어놨는데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혹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 발행 등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해요. 네, 제가 이것도 수행했던 과제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이 과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채권을 얼만큼 투자를 받았을 때 이윤이 얼만큼 남을 것이고 이 채권을 발행한 기간에 따라서 회수기간법, 수익성지수법, 수년제 가치법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달성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네, 어렵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인데요. 회계는 재무관리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예요. 재무관리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였는데 회계는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들여왔고 얼마만큼 나가고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회계보고서를 이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통해 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거래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판매했는지를 적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에 대해서 들여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지불하고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하였는지 적는 모든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석을 하면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주식을 사는 것도 정보 이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이 회사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돈을 잘 버네, 돈을 못 버네, 여기는 빚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겠다, 이 기업은 장차 오래 가겠네, 오래 가는 기업이겠네,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회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작성했던 혹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용돈기입장도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용돈기입장을 조금 어렵게 만든 게 바로 이 분계장이에요. 분계장에 여러분들이 뭐에 돈을 썼는지 혹은 어떻게 돈을 들어오게 되었는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변 대변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혹은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적는 란이에요. 용돈기입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알아봤고요. 다음은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대학생활은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굉장히 즐겁고 파라다이스일 것 같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그래서 그 밑낯을 샅샅이 알아볼 거예요. 네. 제 대학생활, 제가 경험한 대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자율 그리고 책임이라는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활은 정말 자유시간이 많거든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할 일 하고 많이 놀러 다니는 것도 같고 막 아르바이트 생활도 하고 뭐 여행도 잘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활동들에는 책임도 따르고 모든 활동들에는 책임이 따른답니다. 제 대학생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만드는 시간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 제가 압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아마 9시부터 풀로 아마 국영수 과목들도 계속 학교에서 짜여져 나오고 시간도 짜여져 나올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짰던 저의 시간표인데요. 보시면 제가 들었던 원하는 과목들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3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자유예요. 물론 놀기도 놀지만 아까 말했죠? 자율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열심히 놀다 보면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학생회와 학술제 활동이 있는데요. 학생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과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더 좋은, 더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학술제는 여태껏 1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였던 내용들을 총합시켜서 우리 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과 교수님들, 다른 과 교수님들, 다른 과 학생들이 모두 와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학술제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내용을 학습하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저희 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시거든요. 이렇게 모든 학과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큰 축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3시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험기간 3주 전부터 끝나면 항상 열람실에 가거나 이렇게 라운지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부만 하면 또 대학생활의 묘미가 없겠죠. 저는 친구들과 여행도 많이 간 편이라서 이렇게 방학을 이용하거나 공강, 요일이 통째로 비어있는 경우에는 그 요일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대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즐거운 활동인데요. 이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학과 설명도 하고 학교 설명도 하고 대학생활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동아리 활동이고요. 제가 학교에서는 학교 동아리도 했는데 학교 동아리에서는 노래 동아리도 있고요. 댄스 동아리도 있고 방송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들도 즐길 수 있고 대학 생활은 중고등학교 때 했던 동아리와 약간 다르다는 걸 느낀 게 대외 활동, 대외 동아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외부 동아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했던 것도 이 활동들도 다 외부 동아리거든요. 이런 대학생활에서는 외부 동아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임의원은 뭘까요? 고등학생 임의원은 사실 저는 취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취업 사진도 찍고 사실 이건 취업과 무의미한데 제가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굉장히 단합력도 잘 되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너네는 대학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활동들도 해주시고 다양한 대외 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대학교 언니 오빠들처럼 과 이렇게 잠바도 맞춰가지고 입었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대학을 준비하는 평범한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신 관리 혹은 생기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간에 진학을 준비로 마음을 바꾸게 돼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학생이 되어서 여기서 지금 학과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학과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일까? 내가 그냥 이 학과에 속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속해 있던 데가 경영학과였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금융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에 반해서 저는 이제 꿈이 너무 많았던 학생이었던 거죠. 제가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너무 많았고, 아, 대학생이 돼보면, 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경험해볼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고등학교 생활만으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옳은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진로를 조금 탐색을 해보고 싶다 하여서 또 다른 진로를 좀 탐색을 해보고 싶다 해서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결심을 하게 됐을 때는 조금 촉박했어요.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 공부법의 키포인트는 시간 활용이에요. 네, 시간 활용이에요.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정시를 공부했어요. 저는 수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시를 공부했고 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루 일정을 짜는 것이 필요했어요. 제가 또 핸드폰 유혹에 약하거든요. 제가 유혹에 약해서 한번 핸드폰을 보면 2~3시간은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저 자신이 알고 이것을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을 저 자신에게 일깨우는 활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게 이 스터디 플래너예요. 이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꾸며도 좋아요. 화려한 펜으로 이렇게 저처럼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이렇게나 많이 수행을 했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오늘 내가 이만큼의 열심히 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제가 또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시간 관리에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스톱워치예요. 제가 여기 작성을 했는데 스톱워치를 통해서 오늘 얼만큼 공부를 했고 내일은 또 얼만큼 공부를 할지 예측하는데 스톱워치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제가 목표한 시간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럼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꼭 몇 시간을 채우겠어.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물론 또 다른 진로를 탐색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은 학교를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에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 경영학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도 있는데 다양한 직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직접 배워보고 싶었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무용학과가 아니지만 대학교에 가면 무용학과 친구들이 하는 그런 댄스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을 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면 꿈이 정해질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일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학을 선택하고 그 대학에서 어떤 과를 어떻게 선택하지? 분명 고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학 또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원래 경영학과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도 원래 행정학과 학생이었고
작년에 이제 전과를 한 케이스인데요. 과를 바꾼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중간에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찾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충분히 꿈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늦지 않았어요. 이때도 이미 늦지 않았고 여러분들 충분히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전과를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과 수업을 많이 들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이 생겼을 때는 그 꿈을 찾아서 나가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저의 멘토링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멘토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조언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